안녕하세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 식물을 키우다 보면 사소하게 행복한 순간들이 참 많습니다. 아침에 꽃이 활짝 피어나 식물이 나를 반겨줄 때, 시든 것 같던 식물이 나의 노력에 보답하듯 다시 살아날 때, 건강하게 자라는 식물을 보면 마치 자연에게서 선물을 받은 것처럼 한없이 감사해집니다. 봄에서 여름으로 계절이 바뀌어갈수록 나의 걱정과 달리 올해도 식물들은 어김없이 아름다움을 뽐내줍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더 부지런하게 움직여서 이 소중한 계절을 식물과 함께 잘 보내고 싶어집니다. 오늘도 다양한 식물들과 함께 왔습니다. 식물 여행하러 고고고! 아름다운 빛깔의 솔채꽃입니다. 솔채꽃이라고 하는 것은 꽃봉오리의 모양이 구멍이 뚫린 채를 닮았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학명은 스카비오사라는 라틴어로 오미라는 뜻이며 이 꽃이 피부병에 효과가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솔채꽃은 여름부터 가을 화단에 잘 어울리는 식물이죠. 추위에 강한 것은 물론 여름철 더위에도 강합니다. 솔채 다음으로 함께 볼 식물은 천인국입니다. 천인국 역시 여름 정원에 활력을 넣어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보통 인디언 국화를 천인국이라고 부릅니다. 천인국의 꽃말은 단결, 협력, 영원한 행복입니다. 천인국의 개화 시기는 여름입니다. 하지만 내서성과 내한성까지 좋은 편이기 때문에 장마철에 관리 잘 해주시면 가을에도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식물은 목백일홍입니다. 목백일홍은 배롱나무, 백일홍나무라고도 불리는 식물이죠. 붉은색 꽃이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이러한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목백일홍은 꽃이 계속 피고 지고 여름에서 가을에 걸쳐 꽤 오랫동안 꽃이 피어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스토케시아입니다. 스토케시아는 쌍떡잎 식물, 초롱꽃목, 국화과의 여러 해살이 풀로서 북아메리카 남부가 원산지인 식물입니다. 스토케시아 역시 대표적인 여름에 피는 국화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6월부터 7월에 거쳐서 아름다운 꽃들을 피워내주죠. 꽃 모양을 보면 수레 국화를 조금은 닮은 듯한 매력을 지닌 식물입니다. 스토케시아는 햇볕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키워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반그늘에서 잘 자라긴 합니다. 또한 물 주기는요, 겉흙이 마르면 충분히 간수해 주시고 가습에는 약한 편이기 때문에 통풍을 물 주신 후 잘 식혀주세요. 숫잔대는 여름부터 초가을의 아름다운 맵시를 보여주는 그러한 식물입니다. 특히 붉은 꽃을 피워주는 붉은 숫잔대를 비롯해서 외국에서 온 다양한 숫잔대까지 아름다운 품종들이 정원에서 잘 활용이 되는 그런 식물입니다. 특히 숫잔대 역시 초롱꽃과의 여러 해살이 야생화입니다. 우리나라의 남해안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국 어디서나 전국에 분포를 하면서 잘 자라나게 됩니다. 여름철에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잔대라는 식물의 보라색 꽃을 닮았지만 습잔대는 습한 공간에서 잘 자란다고 해서 습잔대라고 부르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숫잔대로 불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름처럼 무덥고 습한 여름을 잘 견디고 강건하게 잘 자라납니다. 또한 서늘해지기 시작하는 8월 말부터는 짙푸른색의 꽃을 더욱더 풍성하게 피워주는 그런 식물입니다. 숫잔대의 아름다움과 강건한 생명력으로 훌륭하게 정원에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화단의 경계 부분에 심어서 경계를 부드럽게 만들어 주실 수도 있고요. 화분의 가장자리를 심어서 공간을 채우거나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분위기를 연출해 줄 수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장미는 가장 인기가 있고 널리 재배되는 관상용 꽃으로 분류가 되죠. 베란다, 정원, 어디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왕실 정원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공간에서 찾아볼 수 있는 식물이 장미가 되겠습니다. 장미를 많이 키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장미의 가지치기 역시 매우 중요하죠. 많은 꽃을 건강하게 피우기 위한 요소
요소 중 하나입니다. 약해 보이거나 시든 꽃을 가지고 있는 줄기는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더욱더 건강한 줄기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별 모양의 꽃이 아름다운 펜타스입니다. 농원에는 총 4가지 색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네요. 펜타스는요, 별 모양의 꽃을 가지고 이 별 모양의 꽃이 1년 동안 계속 피고 지고를 반복하는 식물입니다. 실내 정원을 화려하게 해주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죠. 펜타스의 원산지는 열대 아프리카가 되겠습니다. 여러 해살이 소화류죠. 그리고 그 옆으로 보이는 아기 범부채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범부채의 꽃말은 정성 어린 사랑입니다. 내사성, 내한성, 내습성, 내건성 모두 강한 생명력 아주 강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배수가 양호하고 다소 척박한 토양도 잘 견뎌내는 그런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일명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다이아몬드 프로스트입니다. 다이아몬드 프로스트는요, 잔잔한 하얀 꽃이 흐드러지게 피어나는 식물이죠. 이름도 다이아몬드라니 어쩜 이렇게 아름다운 걸까요? 자세히 보면 가지 끝과 마디 사이에서 이렇게 꽃대가 올라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보여드릴 식물은 추명국이 되겠습니다. 추명국은 아네모네 속에 속하는 식물입니다. 서리를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상화,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따와서 바람꽃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추명국의 키는 15cm에서 120cm 정도까지 커질 수 있습니다. 축축하고 비옥한 땅을 좋아하는 식물이죠. 추명국의 번식 방법은 씨앗 파종은 매우 느리기 때문에 포기 나누기를 통해서 번식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식물은 아나벨 수국입니다. 아직은 꽃이 안 피어 있는데 꽃이 피면 일품의 모습을 보여주죠. 추위에 역시 강한 품종입니다. 새순에서 꽃이 피어나기 때문에 겨울철 꽃눈이 동해받지 않게 해주시면 좋습니다. 일반 수국에 비해서 강한 햇볕과 가뭄에도 상대적으로 아주 잘 견뎌내죠. 토양이 산도의 꽃 색깔이 영향을 받지 않는 수국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식물 무궁화입니다. 양지 바른 공간에서 잘 자라나죠. 배수가 잘 되는 비옥한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입니다. 나무의 모양을 나중에 아름답게 만들고 세력을 잘 조절해주기 위해서는요, 가지치기가 필요합니다. 가지치기를 실시하는 시기는 봄이 좋겠죠. 가지는요, 어떻게 자르면 좋을까요? 전년 가지를요, 2cm에서 5cm 정도 남기고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무궁화는 특별하게 관리해주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잘 크는 식물에 속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물을 가지치기 해줄 때는요, 교차하는 가지를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이 말인 즉슨 가지랑 가지가 꺾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꼬여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 가지를 잘라주시는 것이죠. 국화카에 속하는 다년생 빨간 구절초입니다. 9일초, 선모초라고도 불리죠. 구절초라는 이름은 9번 꺾이는 풀이라고 해서 9월 9일에 꺾는다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구절초는 높이는 50cm 내외로 자라나게 됩니다. 개인적으로 꽃의 자태를 너무 아름답게 생각하는 인가목입니다. 인가목은 겹꽃으로 피어나서 화려한 느낌을 주죠. 무슨 옷의 브로치나 장신구처럼 아름다운 느낌을 줍니다. 장미과의 낙엽 간목인 겹꽃 인가목은 생명력 역시 매우 강하고 키우기도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해가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공간에서 키우다가 겉흙 마르면 물을 주시면 좋죠. 또한 추위에도 강하기 때문에 노즈 활동 당연히 가능한 친구입니다. 다음 식물 역시 대표적인 여름꽃입니다. 후룩스입니다. 후룩스는 마치 사탕이 주렁주렁 꽃이 되어 열린 것 같은 화려한 느낌을 주죠. 후룩스의 원산지는 북아메리카이며 꽃고비과 푸력죽독 속에 여러 해살이 부립니다. 후룩스는 불꽃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식물입니다. 꽃이 참 예쁘죠. 줄기가 좁은 대나무와 같이 생겼고 꽃은 마치 복사꽃같이 생겼다고 해서 협죽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연 발화도 잘 되는 식물 중 하나죠. 강한 향은 아니지만 은은한 향이 있어서 병충해도 적은 식물입니다. 여름꽃치고는 오랫동안 피는 꽃으로 가을에 씨앗이 많이 떨어져서 여기저기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너무 많은 번식이 만약에 싫다면 씨를 맺기 전에 꽃을 잘라주시면 됩니다. 저에게는 발화도 잘 되고 꽃도 오래 펴가지고 해마다 너무 건강하게 잘 자라주어서 기특한 식물 중 하나
하나입니다. 다음 식물은 판데리아, 판졸라, 목수국이 되겠습니다. 판데리아는 하얗게 피어났다가 점차 핑크 계열로 꽃이 변하는 수국이고요. 판졸라는 하얗게 피어났다가 점차 빨간 계열로 꽃이 변화하는 수국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한 햇빛과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는 식물이며 추위에 매우 강합니다. 영하 20도, 30도의 끄떡없이 월동이 가능하죠. 2월과 3월 사이에 새잎이 나오기 전에 가지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목수국이라는 식물의 존재를 몰랐을 때는요, 꽃이 눈에 들어오지 않지만 목수국을 알게 되면요, 눈이 멀리서도 꽃을 알아보게 됩니다. 멀리 있어도 예쁜 자태를 떨치는 게 수국이 되겠죠. 목수국은 멀리서 보면 큰 꽃처럼 보이지만 가까이 보면 작은 꽃들이 뭉쳐 복스럽게 피어 있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식물은 향등골불입니다. 향등골불은 반음지와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선호하는 식물이죠. 영하 20도까지도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개화 시기는 7월부터 9월 사이에 개화를 하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큰 껑의 비듬입니다. 어떤 파이어는 빨갛게 피어나는 것이 매력적인 큰 껑의 비름이죠. 큰 껑의 비름은 중국과 한국이 원산지인 다년생 다육식물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가뭄에도 매우 잘 견디는 식물이 되겠죠. 돌나물로 분류가 되었지만 현재는 나비 돌작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큰 껑의 빌은 어텀조이는 분홍색의 꽃이 피어나는 식물이죠. 가지가 없는 줄기 위로 덩쿨성의 잎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꽃이 없어도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여러 종류의 부틀레아를 3년 정도 키우면서 알게 된 것은 부틀레아 자체가 병충해도 적고 생명력도 강하기 때문에 화단에 키우는 게 적합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끔씩 물주기를 잊어서 말라 비틀어져 있는 모습을 확인한 적도 있는데 금세 물을 주니까 다시 살아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만큼 가뭄에도 강한 식물입니다. 또한 햇빛을 참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해를 많이 볼 수 있는 공간에 심어주세요. 홍초과에 속하는 칸나입니다. 크기는 100cm에서 200cm까지도 자라게 됩니다. 비늘줄기성 식물로 서인도 제도와 중앙아메리카의 열대, 아열대 지역에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다음 식물은 벨가못입니다. 벨가못 역시 칸나꽃만큼이나 화려하고 예쁘죠. 꽃의 잎에 침출액은 피부병이나 거친 피부를 치료하는데 오래전부터 사용이 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벨가못의 오일은 아로마 오일로 도움을 주고 있죠. 베르가못은 생육 특성상 매우 튼튼하고 추위나 병충해에도 강합니다. 때문에 관리하는데 큰 어려움 없이 무던하게 잘 자라나죠. 습기가 있는 장소를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여름에 건조해지면 아침 저녁으로 물을 주시고 양분이 필요하다고 느껴지실 때에는 적시 전에 비료를 많이 뿌려주셔도 좋습니다. 다음 식물은 오이풀입니다. 오이풀은 장미과의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국의 산과 들에 많이 자생을 하는 식물이 되겠죠. 오이풀은 여러 해살이 식물입니다. 키는 30에서 15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 있다고 하네요. 오이풀은 잎의 무늬가 아름다운 식물이죠. 하지만 이 친구 역시 잎의 무늬가 매우 아름다운데요. 바로 무늬 줄무릇이 되겠습니다. 백합과의 다년생 구근 식물로서 햇볕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뻐꾹나리 이름의 유래는 뻐꾸기가 오는 계절에 꽃이 핀다는 설과 꽃이 뻐꾸기의 목과 가슴 사이에 무늬와 닮았다고 하여 이름이 붙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무늬를 가진 친구죠. 잎의 무늬가 현란한 식물 보았으니 이제 꽃이 화려한 식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시꽃입니다. 접시꽃은 양지나 부분적으로 그늘진 공간에서도 잘 자라납니다. 키가 수직으로 크게 자라나기 때문에 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울타리 또는 벽 근처에 심어주어도 좋고 지지대를 설치해 주셔도 좋습니다. 의아리는 노지 활동이 가능한 여러 해살이 덩쿨 식물이죠. 딱 보아도 덩쿨덩쿨한 성질을 가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벽이나 울타리를 잘 타고 오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뿌리는 그늘진 공간, 지상부는 해가 잘 드는 공간을 좋아한다고 하지만 날씨가 너무나 덥지 않은 곳이나 심하게 건조하지 않다면 하루 종일 해가 쨍쨍한 공간에서도 잘 자라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인내와 우아함이라는 꽃말을 가지고 있는 보라 아스타입니다.
보랏빛 꽃이 정말 아름답죠. 아스타는 내한성이 좋기 때문에 화단이나 베란다에 심으면 오랫동안 볼 수 있는 꽃입니다. 지금처럼 개화 시기일 때는 물이 마르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친구는 에키네시아가 되겠습니다. 에키네시아는 데이지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죠. 전국에서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60cm에서 120cm 정도까지 자라나죠. 중성에서 산성, 알칼리성 어느 토양이든 괜찮게 잘 자라납니다. 에키네시아는 한번 자리를 잡으면요, 가뭄에도 매우 강하게 자라납니다. 때문에 웬만하면 마르지 않고 예쁜 잎사귀 유지해주죠. 튼꽃은 건조하고 배수가 좋은 바위 틈이나 절벽 위에 주로 자생하는 식물입니다. 내서성, 내한성, 내건성이 모두 강한 식물입니다. 다만 습기에 약할 수 있으니 이 점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름다운 이 꽃은 누구일까요? 바로 철포백합입니다. 백합과의 다년생으로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꽃이 예쁘게 피어나죠. 일본 대만이 원산지인 국은 식물입니다. 꽃은 순백색으로 향기도 진한 백합에 속합니다. 다음은 작은 꽃들이 아름답고 귀여운 하스타 버베나입니다. 하스타 버베나를 키우다가요, 저는 꽃이 지고 난 후에 꽃이 피었던 줄기를 전지 가위로 딱 잘라줍니다. 그리고 액비를 조금 뿌려주면 며칠 가지 않아서 다시 꽃봉오리가 맺히더라고요. 건조하면 말라버리기 때문에 물을 잘 주시면 됩니다. 소아와는 새비름가의 다육식물입니다. 노지 활동이 가능한 단연초죠. 이렇게 꽃이 피기 시작하면요, 10월까지 꽃이 피고 지고를 계속합니다. 오랫동안 가녀린 줄기에 꽃을 피워서 하늘하늘 춤을 추는 것이 참 아름다운 식물이 되겠죠. 소아와는 삽목이 가능한 식물이기 때문에 삽목을 하여도 그해 꽃대가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그 옆에 있는 식물은 선파워가 되겠습니다. 그 옆에는 선파워가 예쁜 꽃을 올려주고 있네요. 선파워는요, 역시 다육이의 성질을 가진 식물이 되겠습니다. 줄기 끝마다 꽃몽오리가 올라오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노지 월동도 가능하고 햇빛도 좋아하는 다육이과의 이쁜이입니다. 다음 식물은 찔레가 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찔레는 에버글로우 찔레입니다. 에버글로우라는 것의 뜻은요, 영원히 빛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붉은 꽃잎 가운데 하얀색 이런 무늬가 있는데 이것이 하얀 마음을 가진 붉은 꽃이라고도 불리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찔레는 보통 가지가 조밀조밀하고 잘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네요. 가시 없는 노란 찔레, 목향 장미 역시 그러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높이는 60에서 80cm 정도까지 자라날 수가 있죠. 비옥하고 배수가 잘 되는 토양을 좋아하는 찔레들입니다. 찔레의 가지치기는요, 매년 봄과 개화한 후에 해주면 좋습니다. 봄에 한 번 정도, 여름에 한 번 정도 비료를 뿌려주셔도 잘 자라납니다. 찔레는 내한성이 강하기 때문에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때문에 정원용으로 매우 적합하죠. 또한 발코니나 테라스에서도 무난하게 키워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찔레도 장미과의 일종이기 때문에 다른 종류의 식물의 간섭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미과는 장미과끼리 한데 모아서 심어주시면서 일정의 간격을 벌려주시면 더욱 건강하게 자라게 할 수 있습니다. 동글동글하게 예쁜 잎들이 오므라져서 피어나는 다육이 연화바위솔입니다. 마치 연꽃 모습을 보는 것과 같죠. 바위솔은 다른 다육식물과 마찬가지로 물을 많이 줄 필요 없습니다. 다음 식물은 청화 쑥부쟁이와 홍화 쑥부쟁이 친구들입니다. 쑥부쟁이 친구들은 노지 월동이 가능한 식물로서 직사, 광선과 햇빛이 드는 창문 앞에서 키워주시는 게 좋죠. 다음 식물은 장미족합 묘목입니다. 장미목, 장미과의 낙엽 간목으로 겹꽃으로 피어나는 꽃이 아름다운 나무죠. 꽃이 피어난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인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조팝나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조팝나무는 추위에 강한 편에 속하기 때문에 노지 활동도 가능합니다. 겨울에는 잎이 다 지고 나무만 남게 됩니다. 다음 식물은 아름다운 부처꽃입니다. 부처꽃은 특유의 토양 적응력이 뛰어나서 특별한 관리가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배수가 잘 되는 사질 토양에서 잘 자라나는 특징이 있죠. 특히 충분한 햇빛을 필요로 하고 노지 월동도 가능합니다. 16도에서 30도 사이에서 잘 자라나죠. 부처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화단이나 정원
정원에 심어서 관상용으로 키워준다고 합니다. 또한 꽃이 아름답기 때문에 절화용으로도 사용을 많이 하는 식물 중 하나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미모 보고 가시겠습니다. 다음 친구는 꽃색이 청색으로 너무나 선명한 델피늄입니다. 꽃봉오리가 돌고래와 닮았다 하여 그리스어로 돌고래라는 뜻의 델피늄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실외의 직사광선을 좋아하는 식물입니다. 미나리 아제비과의 꽃이죠. 델피늄은요, 꽃 색상도 화려하고 신비로운 느낌을 주어서 관상용으로 참 인기가 많은 식물입니다. 특유의 하늘하늘 흔들리는 꽃의 잎과 줄기가 매우 우아한 매력을 주는 식물이죠. 영상 맨 처음에 나왔던 목배기롱에 이어서 성장한 배기롱들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잎이 자엽 색상으로 빛나고 있는 자엽 배기롱입니다. 배롱나무는 부처꽃과에 속하는 낙엽 화려수입니다. 그리고 보고 계신 배롱나무 캉캉 배롱나무입니다. 잎이 줄기 끝으로 갈수록 붉은 색상으로 낙엽이 들어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예쁜 배롱나무죠. 고급지고 묵직한 느낌을 주는 자엽 배롱나무와 또 다른 느낌을 주는 발랄한 친구가 되겠습니다. 배롱나무는 햇빛이 잘 드는 공간에서 잘 자라나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은 후에는 뿌리 내릴 때까지 정기적으로 물을 주시는 게 아주 중요하죠. 물을 듬뿍 주셔야 합니다. 수꾼 코스모스는 기본적으로 햇볕이 잘 드는 공간에서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서 잘 자라지만 조건 잘 맞으면 반그늘에서도 무리 없이 자라나더라고요. 개화 후에는요, 씨앗이 자랄 때까지 두어 자연발화가 되도록 두어도 괜찮고요. 봄에 포기 나누기로 번식을 시켜주셔도 좋습니다. 포기가 잘 커지므로 포기 나누기가 더 쉽고 유리하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수꾼 코스모스는 꿀과 꽃가루가 풍부하여 꿀벌 유익한 곤충, 나비, 나방 등 수분 매개체를 잘 유인하는 식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전국 노지 활동이 가능하며 추위에 강한 식물이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식물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요즘에 꽃도 꽃망울도 한층 물이 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수꾼 코스모스입니다. 국화는 햇빛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밖에서 키우는 거 추천드립니다. 충분한 햇빛을 받아야지 꽃도 잘 피워내기 때문이죠. 적어도 베란다에서 예쁜 햇빛 받게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물은 화분에 겉흙이 조금씩 마르기 시작할 때 충분히 주면 좋습니다. 배수가 잘 되는 토양에 심어주시면 과습으로 식물이 상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겨울이 오게 되면 국화 역시 꽃이 지게 되겠죠. 꽃이 지고 나면 뿌리 밑둥근처를 잘라주시면 좋습니다. 일부 국화는 노지 활동이 가능하나 화분에 심은 것은 야외 활동이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때문에 겨울에는 화분을 실내로 들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단정하고 청순한 느낌을 주는 도라지 꽃입니다. 도라지는 군락을 형성하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또한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생긴 꽃봉오리가 매력적인 식물이 되겠습니다. 별 모양의 꽃 모양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죠. 도라지 꽃은 여름 내내 예쁜 꽃을 피워줍니다. 도라지 꽃은 바위 정원의 훌륭한 식물이 되고 꽃은 활짝 핀 꽃잎 덕분에 벌과 나비 같은 꽃가루 매개체들을 유혹하곤 합니다. 다음 식물은 하마보우입니다. 하마보우라는 이름이 조금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토종 무궁화 중 하나로 노란 무궁화를 피워내는 식물입니다. 대문자초도 아름다운 자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늦여름부터 가을에 꽃을 피는 화초죠. 꽃이 무리지어 피는 모습이 마치 나비가 날아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반짝반짝 윤이 나는 도톰한 잎이 모여 자라는 황금사철입니다. 사시사철 푸르른 매력이 가득해서 겨울에도 우리에게 예쁜 잎을 보여주는 사철나무입니다. 황금사철 옆에는 글록시니아가 들어와 있네요. 글록시니아는 아프리카 제비꽃의 친척 정도가 되는 식물입니다. 글록시니아는 실내 사람들이 생활하는 정도의 온도에서 키워주시면 좋더라고요. 연두빛 가족 여러분은 곤충을 잡아먹는 식물 하면 어떤 식물이 떠오르시나요? 바로 뾰족뾰족한 잎이 닫히면서 곤충을 잡아먹는 파리 지옥을 떠올리시는 분도 많을 겁니다.
파리지옥의 깜찍한 모습 때문에 아이들도 참 좋아하더라고요. 우선 파리지옥은 이끼가 낀 습지에서 사는 식물이기 때문에 촉촉하게 유지해주면 좋습니다. 가습으로 인해서 뿌리가 잘 썩지 않기 때문에 가습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파리지옥 옆에는 긴 산꼬리풀이 자리하고 있네요. 긴 산꼬리풀은 여름에 이러한 연보라색 꽃을 피워줍니다. 열매는 검은 갈색으로 변한 씨방에서 종자가 들어가 있죠. 비료를 많이 요구하는 식물은 아니더라고요. 다음 식물은 제주 산수국입니다. 제주도에서 산수국은요, 여름을 알리는 꽃으로 유명합니다. 또한 물을 좋아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물국화라고도 불리는 식물이 되겠습니다. 수국꽃의 색의 변화는 토양의 산성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예쁜 관엽식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식물의 잎을 감상하기 위해 기르는 식물의 종류를 우리는 관엽식물이라고 부릅니다. 관엽식물의 일반적인 특징은요, 실내에서 기를 수 있으며 공기정화 능력이 뛰어나고 병충해가 적다는 것입니다. 또한 꽃보다는 잎이 수려하다는 특징이 있죠. 대부분의 일반적인 관엽식물들은요, 실내 간접강에서도 잘 자라주기 때문에 인기가 좋죠. 왜냐하면 실내에서 인테리어용으로도 많이 키워주기 때문이죠. 일반적인 관엽식물 키우는 방법은 물 주기는 겉흙이 마르면 주시면 되고, 잎이 건조하다고 느껴지면 잎 주변에 물을 분사해줘도 좋습니다. 이러한 식물들은 줄기에 물을 저장하기 때문에 과습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면 좋습니다. 줄기를 만졌을 때 무른 느낌이 든다면 가습이 오고 있다는 신호라고 생각을 해주면 건조에 신경을 써주시면서 화분 자체를 통풍을 잘 시켜주시면 됩니다. 오늘은 푸릇푸릇하고 싱그러운 관엽식물을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쳐볼까 합니다. 저는 다음에 또 싱그러운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